안녕하세요. 필구생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행복과 불행에 이어서 MZ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형은 MZ세대가 되게 불행한 세대라고 말씀을 저번에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MZ세대인데 왜 저희가 불행한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그걸 알기 전에 좀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도 하나 알고 갑시다. 우리나라가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자살률입니다. 독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살률 1등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나도 알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도 알고 좋은 게 분명히 아닌데, 이 자살률 1등을 만든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재 기성세대 중에서도 지금 한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요. 말로는 바꾸겠다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방안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그게 586이 쌓아놓은 똥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살을 할까?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 뭐 돈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돈 쪽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면, 그 희망이라는 작은 구멍 하나 보이면 사람이 자살까지 몰리는 일이 생각보다 줄어. 근데 그런 선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건 지금 세대가 약해서 오냐오냐 자라서 그딴 거 아니야. 그딴 거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행동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개소리고, 앞이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나처럼 시각장애가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 앞이 너무 새까맣다고, 암울해, 우울해.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방향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억울해. 왜? 온 나라가, 온 사회가 한 곳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해놓고 막상 죽어라 달려왔더니 그게 아니래. 이제 와서 그게 아니래. 당연하지.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 사회의 사이즈가 다르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건, 사회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건,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뭘 몰라서 그 시대에 갇혀서 그 시대 운영 방식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운영이 되나? 안 되지. 그 일을 하는 게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인들의 가장 최고 장점이 뭐냐면, 특히 국회의원들 최고 장점이 뭔지 알아? 뭔데요? 책임을 안 줘. 뭐 국방부 장관이고 무슨 장관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몸 말을 뱉잖아? 근데 그 일이 어그러지잖아?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최고 특권은 책임을 안 줘.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그런 게 몸에 배이는 지들끼리 자리 딱 차지하고, 나랑 친하다고 자리 안 쳐주고, 나랑 친하다고 뭐하고 그 짓거리 해놓으니까, 이것들이 지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지들이 제대로 안 알아봐도, 지들이 치밀하게 준비 안 해서 일이 망가진 걸 책임을 안 줘.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 책임을 누가 져? 일반적인 사람들, 국민들.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겨.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 우리가 망가뜨려서 책임을 떠넘겼어, 미안, 이러면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다음에 안 뽑아주면 돼. 근데 말은 또 달달하게 해. 그럴싸하게 사기를 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들이 책임을 전가받은 걸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나도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 이게 아니었네? 전에 한번 말했잖아.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서 리셋이 안 된다고.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길은 막혀 있어. 그러니까 포기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 일직선을 쫙 그어놓고 단체로 달리세요 하면은 결승점이 있을 거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대로 쭈르륵 나와. 근데 원을 그어놓고 여기 땅 하고 빵 퍼져야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퍼져버리잖아? 순위를 뭔 수로 매길 건데? 결승점은 어딘데? 순위가 나오긴 나와? 사회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거. 그 퍼지는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룰을 어기는 사람을 제재할 순 있지. 그게 법이고. 근데 그 경로 자체를 국가가 국민들한테 정해준다? 뭐하는 짓거리야. 사회가 국민들한테 그걸 강요한다?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이래서 개인의 권리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개인의 권리가 묵살되고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이게 집단화가 됐을 때 어떤 짓을 해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잘못됐다고 느끼지도 못하며,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가 개인을 올가매기, 죽여버리기, 너무 좋은 시스템이 돼. 이런 상황을 만들려는 그 세대의 달달한 말에, 그럴싸한 사기에,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그 이상한 말들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달리기 너무 힘들다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 줄 알아? 저 앞에 달려가 있는데 돈 뺏어줄게.
저 앞에가 있네 다리 부러뜨려 줄게. 저 앞에가 이러놓은 거 다 뺏어 줄게. 걱정하지 마. 니들 대충 살아도 돼.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사람들은 그걸 믿어. 사실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되게 당연시 받아들여. 근데 MZ세대가 왜 불행하냐면 그 전 세대들과 다르게 얻는 정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 발전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인 걸 아는데 사회가 자꾸 그게 맞대. 근데 사회가 이 방향이 옳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방향에서 한 개인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역행해서 가는 거는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 사람들이 평범한 게 아니야. 사실 엄청난 용기를 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능한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이 지금은 좀 줄었어. 그래도 70% 한 후반 80% 초반 나와. 이거 한참 많이 나올 땐 90% 초중반도 나왔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업은 전체 직업의 40%가 채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꼬라박은 사교육비들, 시간들,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애들 공부를 시키잖아.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어. 대학 가면은 부모들이 꼭 하는 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부모들이 꼭 하는 말. 대학 가면 다 좋아져. 뭐가 좋아지는데? 막상 대학 가면 엄청난 과제, 인간관계 등등등등으로 또 인생을 막 꼬라박아. 근데 요새 학다운 대출도 맞잖아. 그 빚더미까지 짊어져. 그렇게 해서 죽어라 해서 졸업장을 따고 나왔더니 취업이 안 되네. 나는 이미 빚더미가 생겨 있는데, 나는 이미 내 시간을 썼는데 이거를 본전 찾기는 글러버렸네. 그러니까 아이 씨발 족 같은 거 이게 나온다니까? 개 같은 거 뭐야? 근데 그때 옆에서 누가 쓰고 와갖고 야 취직하는 거 뺏어줄게. 저거 다 쟤네 때문이야. 쟤네가 취직 못했으면, 쟤네가 돈 안 벌었으면 네가 할 거였어. 쟤네 거 뺏어줄게. 그 말에 혹해. 순 나쁜 새끼들이야 그거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야. 이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이 방향은 무조건 옳다 그래 놓고 책임은 니들이 져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들을 뺏어주겠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사회 구조를 운영할 때 노력의 귀인을 많이 해. 이 노력의 귀인을 해야 뭔가 다음 것들을 할 게 생기거든. 근데 노력을 할 의미를 없애버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노력이란 단어만 들으면 틀딱들이나 하는 그냥 개소리로 넘겨. 노력 없이 상대방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안 해. 그냥 뺏으면 된다는 식으로만 가르쳐. 주입을 시켜. 정작 그 상황을 만든 지들에 대한 분노는 안 된대. 다른 거에 대한 분노를 막 키워. 세대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지금 MZ세대는 그거에 한참 놀아나서 세대 갈등 있지. 남녀 갈등 있지. 이제는 장애인이랑 장애 없는 사람들까지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냥 집 밖에 나오는 순간 온 세상이 막 갈등으로 꽉 찼고 이리 싸우고 있고 저리 싸우고 있고 전화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제대로 된 방향을 가겠다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욕을 해. 막 토착이고 그래. 종북 빨갱이래. 그리고 막 손가락질을 해. 어쩌라고. 그거를 강요받는 세상이, 강요하는 사회가 MZ세대를 굉장히 불행하게 한 요소 중 하나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드는 학비가 얼마인 줄 알아 너? 이거 통계청에서 몇 년 전에 뽑은 적이 있어.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 결혼까지 포함하면 정도 드는데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2억 5천을 꼬라박고 그 난리쳐고 해갖고 다행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다행인데 취직이 안 되면 말했잖아. 절반 이상은 본전찾기 글렀다고. 또 다른 상황을 한게 그 2억 5천으로 굳이 뭐 학자금 이런 거 안 쓰고 학비 이런 거 안 내고 1톤 탑차 그 번호판까지 하면 한 두세 대 산 다음에 한 대는 네가 그걸로 택배를 하든 뭘 하든 하고 두 대는 스페어로 돌리면서 택배를 하든 뭘 하든 하면 그걸 임대를 하면 혼자 임대비 받지. 영업보호만 권리금 받을 거야. 그러면 자기도 일을 해. 이렇게 사는 삶과 2억 5천 3억씩 때려 박아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케이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넌? 딱 답이 안 나오지? 왜냐면 뭐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더 나쁜지도 모르겠어. 이거를 기성세대한테 말하잖아? 공감을 해. 지가 겪어봤잖아. 근데 자기 자식들, 자기 다음 세대들한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자기 다음 세대한테 얘기를 할 땐 무조건 대기업 가는 게 낫다고 말을 해.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아도 고통받아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공감이 되면서 다음 세대한테는 무조건 대기업이랑 달리라고 한다고. 근데 최악의 경우가 그거야. 이렇게 꼬라 박았어. 대학까지 갔다 왔어. 5학년 수도까지 갔다 왔어. 근데 취직이 안 되네? 근데 이제 차 사줄 돈이 없어. 대한민국 부모 중에서 몇 억씩 꼬라박아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그 걔가 그 차 임대해서 들어간 애가 된다니까? 근데 더 답답한 건 이렇게 불나방같이 막 달려줘서 타 죽고 터져 죽는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빨리 인지하고 있어. 실제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빨리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대학을 굳이 보내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자기 자식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잘하는 일을 빨리 찾게 해. 그냥 국영수 죽어라 팔아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무식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시키고 얘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준다고. 그거 찾는 데 돈을 써. 시간을 쓰고. 잘하는 일을 일로 하게 하고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이 구조를 만드는데 그 시간과 돈을 쓴다고. 그럼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잘한 A하고 일반적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 B하고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커져. 그걸 딱 걔네들이 크고 있는 시기가 지금 MZ세대야. 세대, 부모 세대가 대부분 586이나 589도 조금 아래야. 그 586들 중에서는 크게 세 부류야.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진짜 똥망이 된 대학을 주장하고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고 채찍질하면서 강요하는 걔네가 있고 애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 편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면서 지 자식 새끼들은 엄청나게 키우는 애들. 지 자식 새끼들은 대가리가 나빠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부정부패까지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내가 말한 얘네들이 진짜 얘네들을 위한 게 뭘까? 어떤 게 진짜 애들을 위한 구조가 될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걸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얘네가 이해를 하고 알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세대. 이 딱 3명. 근데 MZ세대들은 그걸 받는 입장이잖아? 세 번째 사람은 행복하게 살 확률이 매우 높아. 이게 정답은 아니야. 100% 정답은 아니야. 근데 확률상 되게 높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뺏길지 몰라. 실제로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걔는 잘리게 생겼잖아. 그쵸.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고통받는 거. 얘네 기준에서 보잖아? 내 부모가 막 그렇게 막 백이 될 만한 엄청난 급도 아니어서 좀 무패를 저질러서라도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안 돼. 근데 세 번째 부모처럼 뭔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나 방법에 대한 현대 사회에 맞는 구조로 짜는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 얘네가 죽어나가는 거라고. 얘네가. 근데 이게 문제는 대부분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농경사회 이런 거 할 때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99% 맞았어. 왜냐면 나보다 농사를 많이 지어봤잖아. 나보다 농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 나보다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비가 이 정도면 뭘 해야 되는지, 비가 안 올 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안다고. 이 사람들 말이 그땐 맞았어. 왜냐면 나도 농사 지을 거고 내 자식도 농사 지을 거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지금 대한민국이 농경사회야? 첨단사회잖아. 근데 이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잔소리하는 윗세대들이 586 걔네가 이걸 몰라. 모르니까 뭐라 못해. 근데 뭐라 못하니까 지들 권위가 떨어진 거라고 오해를 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흔히 말하는 꼰대짓을 하는 거야. 과거에 머물러서. 지들이 그 이후에 공부를 해도 발전을 하든가. 그건 멈췄어. 그건 하기 싫대. 자기는 젊었을 때 공부 잘했대. 지금은 멍청하잖아. 이게 무한반복되고 애들한테 강요를 해. 근데 이 세대가 이 586이 이 강요를 처음 한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그 40대 초반들, 중반들, 후반들 이 짓거리를 했어. 흔히 말하는 그 X세대, N세대는 이 짓거리를 당했다고. 근데 이 X세대가 흔히 말하는 94학번들이거든. 94학번 정도면 지금 40대 한 중후반이야. 이 사람들이 20살 때 한번 들이받아봤어. 실제로 X세대는 들이받아봤어. 근데 처참하게 짓밟혔어. 왜냐면 이 사람들을 딱 고용을 해야 될 사람들, 이 세대가 딱 586이었거든. 고용을 막아버렸어. 물론 IMF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성향만 보이면 사회적으로 박살을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이받을까 하다가 못 받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좀 갈라졌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들이받으면 개 두드려 맞았어. 이게 누구한테 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친놈 취급받고 사회 부정부 취급받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막 일배충이래. 왜 일배충인지 모르겠어. 막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았어. 맞는 소리를 하면 진짜 처맞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MZ세대가 나중에 나와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자기네 생활을 영위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미 맞아봤던 사람들, 발표본 사람들, 얘네잖아? 이 사람들이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MZ세대는 나아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세대가 이상한 심보가 생겼어. 왜 나만 당해? 니들도 당해봐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한 거 없는 세대이면서 이 40대 중후반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뭔가 한 게 없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특별히 뭔가 한 게 없어. 근데 뭔가 엄청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애들한테 꼰대질 하려고 그래.
왜냐면 보고 배운 게 586의 꼰대짓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니까 실체 없는 꼰대짓만 해. 그리고 그 꼰대짓의 대상이 지금 MZ세대야. 그래서 불행한 거야. MZ세대 입장에선 얻는 정보 양이나 갖고 있는 지식이 쟤네보다 우리가 월등하다 생각하는데 뛰어난데, 물론 경험적인 차이는 있지. 근데 지금 상황만 봐도 비교가 될 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꼰대짓을 하려고 그래. 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살면서 깨달아온 것들과 사회에서 강요하는 거에 괴리감이 커져 있는 거야. 이 괴리감에도 고통을 느끼고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어. 내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 그래서 불행한 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는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방향을 좀 정해야 돼. 그 방향을 누가? 내가. 각자 본인이. 이 MZ세대는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선택하겠다. 그 선택이 좋은 결과면 내 덕, 나쁜 결과면 내 탓. 이거를 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해야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해. 이게 인지가 안 되면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선택해놓고 제대로 안 해놓고 실패하면 나라 탓, 사회 탓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심정은 이해는 돼. 왜냐면 그걸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찍질해서 대학 보내놓고 대학 가면 마치 뭐라도 다 해줄 것 좀 했는데 막상 대학 가면 이제 다 컸으니까 니 알아서 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죽으라고 달려라고 해서 달렸는데 막상 와보니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낙원일 줄 알았는데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리고선 개간을 하래. 그럼 왜 죽어라 달리게 했는데? 어차피 개간해야 될 결과면 왜 죽어라 달리라고 강요를 했냐고. 우리나라 사회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우리나라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던 그 과거와 다르게 사회 경제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를 잘 정해야 돼. 이 방향을 정하라도, 이 방향을 잘 정하는 교육은, 훈련은 윗세대가 시켜주면 땡큐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MZ세대는 그걸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 MZ세대는 그걸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힘들 거야. 내가 그걸 해봤거든. 힘들 거야. 나 때가 더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들 거야. 진짜 힘들어. 근데 해야 돼. 앞에 세대, 윗세대가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건 이제 꼰대집밖에 안 남았어.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해버렸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없어. 그럼 나는 내가 개간하면서 개척하면서 가야 돼. 내가 갈 길이 꽃길이 아니면 난 꽃씨 뿌리면서 가겠다고. 내가 너한테 전에 한번 말했지. 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고. 내가 가는 길이 황무지면, 가시밭 길이면 그 가시 치우면서 그 황무지에 꽃씨 뿌리면서 가겠다고. 좀 늦을 수도 있지.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온 길은 꽃길이 돼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 자식 새끼들이나 내 조카들은 그 꽃길을 보면서 그 길을 오겠지. MZ세대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세대가 와. 그래서 힘든 세대야. 뭔가 처음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 세대야. 그래서 힘들어.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것도 여러 편으로 좀 나눌게요. 만약 저의 이 간절한 소리가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